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토탈에너지가 삼성중공업에게 암모니아 추진선박 2척 발주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요. 이거 정리하고 과연 암모니아가 친환경 대체 연료의 주역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2022년 12월 2일자 로이터 등 여러 언론이 보도한 걸 기초로 합니다. 보도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보도 사실부터 정리를 하면은 프랑스 토탈에너지, 노르웨이의 화학회사인 야라, 로이드성급, 삼성중공업, 만에너지솔루션, 싱가포르 해운당국이 의기투합해서 카스토르 이니시에이티브라는 어떤 특공대를 하나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태워서 거대 선박을 움직이는 테스트용 선박 만들어서 저게 진짜 되는지 한번 해보자. 이런 겁니다. 이거 바로 엠피리컬 테스트, 실증 테스트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내용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얼마 전 보도된 거 HMM이 한국의 험이 메탄올 추진하는 실증용 중형 컨테이너 선박 이거 한국 조선사에 곧 발주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SK가 액화 이산화탄소 실증용 선박을 한국 조선사에게 발주할 거다. 이런 기사도 지난 가을에 나왔었죠. 뭐 이런 내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특공대 팀원들 주특기를 가만히 보면 말이죠. 배는 삼성중공업이 만들 것이고요. 암모니아는 야라가 만든다는 거고, 암모니아 엔진은 만 제품을 사용한다는 거고요. 운영은 토탈이 하고요. 감독은 싱가포르, 선사는 로이드성급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건은 삼성중공업이 암모니아 추진선 수주 가능성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인도식이 아닙니까? 인도한다는 것은 잔금 들어온다는 뜻이니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발주가 언제 일어나느냐고 이제 계약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발주 언제 하느냐, 인도 언제 하느냐 이게 이제 조선사 입장에서는 중요하죠. 2026년까지 2척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물이 뭔가 이게 탱크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탱크선에도 그는 그냥 여러 가지 액체, 화물이 액체 상태라는 것, 그거 외에는 뭐 또렷이 지금 알 게 없는데 아마 원유가 될지, 토탈 에너지는 업스트리머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스는 아닐 테고요. 그래서 배의 크기가 어떨지, 뭐 이건 아직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실증용 선박이니까 처음부터 뭐 대형으로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주 시기를 가만히 보면 이제 빨라야 한 2003년 말이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2026년까지 2척인데 거의 뭐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빨라야 2023년 말, 늦으면 한 24년 말경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배, 즉 수소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 암모니아 추진선 이런 것은 당장 이게 대량 생산할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저런 거 돈 버는 배 아닙니다. 저거. 그야말로 연구 개발의 연장에서 실증 테스트 한번 해보는 그런 수준입니다. 저기서 만약에 경제성이 입증된다면 이게 가정법이죠. 입증된다면 그러면 주력 선종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은 그럼 그걸로 끝이죠 뭐. 그래서 경제성이 입증돼야지 그 후에 비로소 대량 발주, 대량 생산 그래야지 이제 목돈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실증 선박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가령 뭐 암모니아, 메탄올, 수소 이렇게 종류별로 뭐 한두 척 이렇게 수주해도 뭐 짭짤하게 간식거리는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조선소는 고객이 원하는 거대로 일해주고 돈 받으면 이제 그만이니까요.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뭐 기사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사 내용은 설명드릴 게 없고요.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지금 세계 물동량의 한 90%를 선박을 통해서 해상 운송이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글로벌 탄소 배출량이 대략 한 3%다. 그래서 해운 분야 탈탄소 시급하다. 이제 요런 게 지금 있던 대선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그러면 선박 움직이는 에너지를 도대체 어디서 얻을 것이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류는 싸고 힘도 좋은데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만 저기서는 이산화탄소, 뭐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런 거 막 뿜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기후전쟁, 환경오염 방지 이런 거 하기 위한 IMO 규제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유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유 다음으로 나온 디젤도
그렇고요. 그래서 중류, 디젤 이런 거 이제 아웃시켜야 되는데, 예? 다른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에너지 전환 시대라는 것인데, 현재 그 대세는 그 LNG 추진선 아닙니까? 즉, LNG 본질이 메탄이니까, 현재는 메탄 추진입니다. 메탄 추진. 네. 여기에 이제 수소나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등이 대안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그 암모니아나 메탄올이나 그다음에 수소 이런 건 저는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근데 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매우 쉽게, 그러나 누구도 반론이 거의 힘들 정도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암모니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말이죠. 이 가정법을 일단 강조해 두겠습니다. 뒤에서 쓸 거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선박을 움직이겠는가. 네. 그 사진에 암모니아 반응식 한번 보십시오. 가령 2 더하기 3은 5잖아요. 근데 암모니아 더하기 산소를 방정식을 어떻게 풉니까? 암모니아 더하기 산소를 어떻게 합니까? 오지기 쉽죠. 예, 예. 가만히 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요. 더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암모니아가 열받게 하면 그러면 더해집니다. 불을 지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불 태우는 것이 산소와 더하는 방법 아닙니까? 아주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은 곧 열이 생긴다는 거고, 이 열이 암모니아를 부셔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열분이 아니겠습니까? 물질을 부수는 원리는 그 망치로 내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부서지는 게 아니고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열을 주거나 빛을 주거나 전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열분해, 광분해, 전기분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은 열 받으면 부서지고요. 그래서 또 뭔가를 만들어지면은 거기서는 또 열을 내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열역학의 아주 오묘한 섭리입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기까지 알아야지 지식이 완전해진다고 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즉 NH3가 부서지면은 그러면 질소와 수소가 생기죠. 보통의 경우에 질소와 수소는 더 이상 부서지질 않습니다. 이걸 부수는 게 바로 핵 분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딴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질소 따로 수소 따로 이렇게 딱 되어버리면은, 그러면 수소는 산소와 놀아난다는 겁니다. 산소는 공기 중에 많으니까요.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노는 거, 이게 바로 수소하고 산소를 더하는 거 아닙니까? 수소 더하기 산소 하면은, 그게 바로 수소를 태운다는 건데, 암모니아 태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열이 나온다는 거죠. 수소와 산소를 더할 때. 수소와 산소가 더해서 물이 생길 때 열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열을 이제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죠. 물론 엔진에서는 그 과정에서 폭발력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결국 다 같은 것입니다. 열이 없으면 그래서 문명도 없다는 거죠. 홀로 남은 질소 원자가 이제는 질소끼리 짝을 이루어서 질소 분자가 된다는 건데, 그게 이제 위에서 나오는 저 식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질소는 그냥 공기 중으로 흩어지면 됩니다. 공기는 질소와 산소가 대략 4대1로 섞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식 볼 때 앞에 숫자 있는 거는 그냥 일단 무시하면 아주 쉽게 됩니다. 숫자는 반응식, 전후, 화살표, 좌측, 우측, 거기에 질량 보존 법칙 적용해서 구하는 것이죠. 본질은 화살표가 파이프라인이라면은 투입하는 만큼 생겨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생기는 만큼 집어넣어야 한다, 투입해야 한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이프의 가운데 부분이 가늘어지면은 그 전후로 지나가는 양은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가늘어진 부분 지날 때는 빨리 지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즉 속도가 올라간다, 빨라진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베르누이 정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르누이가 뭐하는 할배인지는 몰라도 저런 원리는 유치원생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과학은 매우 쉽다는 겁니다. 상식에서 멀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암모니아 추진한다는 생각을 한번 까보겠습니다. 암모니아의 타고난 성질을 정리한 표 한번 보겠습니다. 저거 보면은 저 표는 말이죠. 저 성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 성질은. 그래서 에너지 밀도 18.6. 근데 메탄은 50이죠. 메탄 즉 LNG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LNG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요. 연소 속도를 보면은 0.07 대 0.37, 즉 LNG의 5분의 1에 불과하고요. 자연 발화 온도는 650도 C 대 630도 C니까 자연 발화 온도도 더 높습니다. 요약하면은 암모니아는 메탄보다 불 붙이기도 힘들고요. 일단 불이 붙은 다음에도 느릿느릿 탄다는 겁니다. 그냥 군방이처럼 탄다는 겁니다. 속 터진다는 거죠. 저거 보고 있으면.
예? 도대체 되는 게 없다 이겁니다. 메탄은 한 스푼이면 될 것을 암모니아는 3스푼씩 퍼내야 된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저게. 그래서 가령 구간삽을 끓이는데 구간소 끓이는데 메탄이 10분 걸린다면 암모니아는 150분 걸리는데 불 붙이기도 힘들다. 야, 말하자면 연료로서는 태생적 열등제입니다. 태생적 열등제. 이거 변하지 않습니다. 예,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암모니아가 지금까지 연료로서는 선택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고요. 그런데 왜 지금 사용하려고 합니까? 단지 CO2 배출이 없기 때문입니다. CO2. 그래서 위에서 본 저 태생적 단점을 다른 기술을 부과해서 해결할 수 없겠나 하는 이런 겁니다. 이 말은 다른 기술 부과하면 이제 돈이 더 든다는 것이죠. 즉 경제성의 문제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부가 기술의 안고는 뭔가? 가령 암모니아하고 가솔린을 섞어 태운다는 겁니다. 암모니아 추진은 결국 암모니아하고 LNG를 섞거나 암모니아하고 중유를 섞거나 디젤을 섞거나 이런 혼합 추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연소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냥 안 된다고요. 연소 속도가 느려서 안 된다고요. 연소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암모니아를 더 빨리 더 많이 마구마구 막 쑤셔 넣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압력 왕창 높이는 것이죠. 뭐 그게 바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 equal nRT 이 원리가 이제 작동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또 돈이 든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두 번째요. 암모니아는 물이나 에탄올, 에탄올 이런 데 잘 녹습니다, 이거. 그런데 암모니아가 물에 녹은 거 제일 흔한 것이 오줌 아닙니까? 오줌. 그래서 살아있는 동물은 암모니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암모니아 수용액은 아주 강력한 알칼리입니다, 이거. 암모니아 0.31% 수용액이 폐하가 무려 11.5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 맹독성입니다. 맹독성. 그냥 단백질은 다 녹여버립니다. 단백질을 녹여버립니다. 테러용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연료라는 것은 반복적 대량 소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안전대책에 또 돈이 왕창 들 거다 이런 겁니다. 세 번째, 지금은 암모니아 태우면 탄소 배출 없는 것은 맞습니다. 탄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없는 탄소가 새로 생길 수는 없는 것이 있게 될 수는 없거든요. 무에서 유가 나오진 않습니다. 유에서 다른 유가 생길 뿐입니다. 참 묘한 것이죠. 그래서 암모니아하고 산소를 더하는 거니까 아예 탄소가 없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없는 건 맞는데 지금 고압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질소가 산소하고 붙어버리면은 그러면 질소 산화물이 되는데 이거는 이산화탄소보다는 본질적으로 더 해롭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제 앞에서 강조했던 암모니아가 존재한다면 이라는 요 가정을 한번 까보겠습니다. 암모니아가 어디 있습니까? 암모니아 광산이 있습니까? 암모니아 가스전이 있습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80억 인구 그 오줌 다 모아서 만들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한때 로마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 공중화장실 오줌 그걸 이제 재활용하는 사업자가 있었는데 거기서 세금 걷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대량 소비, 즉 언제 어디서나 입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량 소비가 되려면 이 값이 싸야 된다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암모니아는 결국 공장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거. 그게 바로 하버 보시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암모니아는 질소하고 수소를 더하는 것입니다. 즉 암모니아 엔진의 반대 과정입니다. 질소는 공구 중에 있는 거 그냥 주스다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질소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수소죠. 항상 수소입니다. 문제는. 지구에 수소가 없습니다. 지구에 수소 없습니다. 수소는 물이나 탄화수소의 화합물 형태로만 존재를 합니다. 수소는 단독으로는 지구에 존재할 수 없고 산소에 단단하게 붙들려 있거나 탄소에 꽉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를 얻으려면 물이나 탄화수소를 부숴야 합니다. 열분해, 광분해, 전기분해 이런 겁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듭니다. 부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어렵다.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싸게 많이 만들어 보려고 이제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자, 보십시오. 수소를 대량 생산하려면은 수소를 꽉 붙들고 있는 그것이 대량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에? 그래서 가령 물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물 부수는 게 제일 힘들다는 겁니다. 에? 그게 그 물의 특징입니다. 그 참, 물의 고유한 그런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요. 참, 하여튼 물 부수는 게 제일 힘들고요. 제일 힘들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현재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공장에서 수소를 대량 생산하는데 수소 만드는 원료가 뭐냐. 그게 바로 메탄이라는 겁니다. 메탄. LNG라고 해요, LNG. 그래서 수소를 많이 만든다는 것은 LNG를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 LNG 전성시대라는 겁니다. 예? 메탄, LNG를 열분해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메탄 계질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왜 메탄을 쓰느냐. 메탄이 지금 엄청 많잖아요. LNG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 다음에 물분해보다 메탄 분해가 더 쉽고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쓰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전체 에너지 순환주기, 에너지 라이프 사이클, 에너지 라이프 사이클, 제가 만들어 본 말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 2, 3입니다. 1. 메탄 부사서 수소 만들 때 열을 투입해야 합니다. 열분해니까요. 2. 수소로 암모니아 만들 때 역시 열을 투입해야 됩니다. 즉, 돈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메탄 부셔서 수소 만들 때 돈 써야 되고요. 수소로 암모니아 만들 때 또 돈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1, 2. 다음에 세 번째, 암모니아 태워서 열을 넣는다. 즉, 암모니아를 이용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투입한 열 1 플러스 2입니다. 그 다음에 얻는 열이 3입니다. 이게 1 플러스 2 투입하는 열이 언제나 얻는 열보다 많다는 겁니다. 이런 짓을 왜 합니까 이거? 이러지 말고 그냥 메탄에서 바로 열을 사용하는 것이 그게 천재들이 할 일입니다. 이게 바로 LNG 추진 선박이고요. 그래서 LNG 사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어떤 그 문제가 있다면 그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천재들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LNG 추진이 천하대세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이제 기사로 한번 돌아가 보면 말이죠. 거기서 토탈 에너지는 삼성중공업이 만들어준 선박을 갖고 이제 배달 장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토탈이 직접 하기보다는 토탈은 선주가 될 뿐이고요. 전문 선사한테 이제 자기 배를 용선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탈은 그 선사한테 운임을 주는 것이고, 또 그 선사는 배를 빌렸으니까, 토탈한테 빌렸으니까 용선료를 주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어떤 다 서로 윈윈 되게 선사는 또 이익이 나도록 이렇게 또 운임이 결정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어디서 얻겠습니까? 토탈 또는 그 선사는 암모니아 어디서 얻습니까? 암모니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암모니아 얻는 방법이 바로 계약으로 해결했다는 겁니다. 저게 계약으로 해결했다고요. 즉, 노르웨이 암모니아 만드는 회사 야라가 자신들이 지금 암모니아를 만들고 있는데 그 암모니아를 공급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계약 성립의 쟁점은 공급 기간, 적어도 선박의 경제적 운영 기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급 기간, 그 다음에 가격이 제일 중요하겠죠, 가격. 그 다음에 공급 물량도 중요하고요. 이게 합의가 됐다는 뜻입니다. 즉, 토탈 입장에서는 배의 수명 기간 동안 또는 프로젝트 운행 기간 동안 암모니아를 어디서 구하나 이거 걱정할 필요 없고요. 야라가 알아서 갖다 준다는 겁니다. 네가 만들든 훔치든 하여튼 야라가 알아서 갖다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게 계약입니다. 계약은 법보다 우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 계약은 법보다 우선입니다. 그래서 오기면 손해배상 받아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가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분명히 메탄올 추진 선박 실정용으로 건조한다는 기사도 분명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때는 또 메탄올도 비슷하게 다시 한번 까면서 놀아볼 작정이고요. 결국 종류나 디젤, 이 대체 에너지는 저는 당분간 LNG가 천하대세라고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친환경 선박은 LNG 추진이지 않습니까? 암모니아 추진, 메탄올 추진, 수소 추진 이런 거는 지금 말만 무성한 것이지 실체는 없습니다. 예? 지금 그냥 세금에 빨대 꽂고 있는 거죠. 저기서도 왜 싱가포르가 팀에 참여하게 됐느냐? 아마
비용 절감하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으리라고 저는 이제 짐작이 되는데 뭐 다수의 상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이중 연료 엔진, 그 엔진 만드는 것이 윈지디나 만사 이런 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엔진 그대로 쓰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수소 추진 엔진, 암모니아 추진 엔진, 메탄올 추진 엔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그 엔진에 그냥 쓰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 아무 없습니다. 배도 만드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그건 뭐 특별히 어려운 기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왜 안 하고 있겠습니까? LNG가 대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떤 친환경 선박으로 현재는 LNG가 천하 대세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목되는 것이 원자력 추진 선박이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전에 영상으로 많이 올려둔 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자력 추진 선박은 이것도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원자력 추진 상업용 선박이 지금 모든 국가를 막 들락날락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요거 만드는 게 지금 가장 큰 관건 아닌가? 물론 원자력 추진 원자로 선박에 사용할 원자로 소형 모듈식 원자로가 될 텐데 주로 이제 용융염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MSR. 그게 기술적으로는 지금 거의 상용화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한국은 매우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탄할 일이라는 거죠. 지난 5년을 허송세월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분야 우리가 지금 상당히 앞서 있을 텐데 통탄할 일입니다. 이거.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5년간 탈원전 한다고 실할 발광하고 말이야 도둑질 하는 새끼들 지금 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무심코 나와버리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고요. 하여튼 그리고 이거는 원자력 추진 선박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목하는 것은 전기 추진 선박인데 그러면 이제 기존에 저런 엔진이 싹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여기서 이제 전기를 어디서 얻을 것이냐 이겁니다. 이와 관련되는 것이 바로 우주에서 태양광 발전해서 무선 전력 전송하는 것을 아예 배에 있는 선박에서 직접 안테나 통해서 받아버리든가 아니면 그냥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곳곳에다가 부유식 변전소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부유식 하면 또 삼성중공업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렉타나 큰 거 설치해버리면 렉타나가 전력 수신하는 안테나니까 무선 전력 전송하는 거 우주에서 보내는 거 받아내는 안테나니까 그거 띄엄띄엄 딱 배치해 놓으면 거기 바로 전기 에너지 거기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바로 다시 쏴주는 거죠 무선으로. 그러면 배에다가 렉타나 장치하면 되잖아요. 그럴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요 무선 전력 전송 제가 한 두세 번 영상을 올렸는데 앞으로 이 분야 엄청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서 관심을 갖고 다음에 한번 영상으로 다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